네, 오늘은 주택수 산정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주택수 산정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뿐만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주택이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이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2023년 3월 14일부터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동시에 두 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을 본다. 만약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2주택 아니라 1주택입니다. 요 내용은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그때 설명드리고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 1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포함되는지,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 무관하게 주택세 산정하고, 오피스텔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8월 20년 8월 10일 이후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이 입주권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보시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인해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요거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고, 주택 분양권은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 분양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자 주택수에 가산한다. 20년 8월 12일 이후로 신규로 취득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세 제외한다. 한편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에 대해서 4%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건 20년 8월 10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오피스텔 취득할 때는 이게 주택으로 쓸지 아니면은 진짜 오피스로 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4%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 그 내용이 있죠. 주거용지, 상업용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피스텔 분양권, 뭐 같은 맥락인 거죠.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8월 10일 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의 주택을 취득 적용 세율 방법은 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므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취득 시 12% 적용하며 중간에 주택 처분하더라도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요거 내용 한번 보시면요. 20년 8월 10일 이후에 1세대 2주택자가 조정 지역 대상 내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제 3주택자로서 조정 대상 지역 되니까 12%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이에 이제 다른 주택 하나를 처분했기 때문에 주택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1세대 2주택자니까 8% 아니냐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 주택 처분하더라도 이 분양권 취득 시점에 이미 조정지역 내 3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중과세율 12%가 적용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주택수 산정 제외. 다주택자의 주택수 판단 시 중과 제외 주택은 해당 주택 시 취득세 중과세 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수에서 산정도 제외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중과 제외 주택은 이 중과세에서도 제외되고 다른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과대 주택 여기 이제 있죠.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내 이제 주택은 1억 이하라도 제외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리고 취득 시 1억 이하였지만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이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 그래서 이런 사람이 신축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산정 제외하지만 만약에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이거 역시 신경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들은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수 제외한다. 그래서 만약에 20년 8월 10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라면 25년 8월 10일까지는 주택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고,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으로 본다.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주택수의 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입주권,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입주권, 주택 분양, 오피스텔. 그래서 8월 12일 이전에 만약에 상속이 일어나서 취득했으면 25년 8월 12일까지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고, 만약에 이 이후에 만약에 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제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가 오피스텔 아까 보셨죠? 저가 오피스텔도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된다. 1억 원 이하 부수 토지 역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된다. 혼인 전 소유주택.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된다. 이것도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여자가 있었고요. 여자는 원래 주택을 갖고 있었고 남자가 이제 주택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둘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자가 갖고 있던 주택 분양권이 이제 주택으로 완성이 됐을 경우에 이 여자가 갖고 있던 주택수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요거 또 요 말, 이 말이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4 1월 10일부터 2027 12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 요거 이제 28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이 24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뭐 이런 이제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그리고 뭐 동일한 기간에 취득한 소형 기축주택,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추가됐습니다. 임대 등록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24년, 이거는 25년 말까지, 그냥 금년 말까지죠. 취득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다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만약에 2주택자가 조정해서 취득하면 8%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표준세율 적용한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란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을 한 개 소유한 1세대가 뭐 이런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기간에 종전주택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한편 입주권, 분양권, 주택 간의 일시적 2주택 관계에서 신규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주택이거나 종전주택 등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종전주택으로 본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 이제 그 소형 신축주택, 소형 기축주택 했을 때 이 기간 내에 있으면 다 배제된다. 그 내용인 거고요. 이거 보시면 이게 되게 어려운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종전주택이랑 존전주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의 주택이거나 종전주택 등이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의 경우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얘기는 내가 주택이 원래 있었고 주택 분양권이나 뭐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가 신규 주택이 됐을 때 3년 이내에 2주택이나 2주택 둘 중에 하나만 팔아도 일시적 2주택 인정해 준다는 거고 이 뒤에 문구는 원래 이제 분양권, 입주권이 있었고 신규로 그 사이에 내가 주택을 취득했고 이 분양권 입주권에 기해서 주택이 완성된 겁니다. 뒤늦게. 그때는 이것도 3년 이내 이 둘 중에 하나의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로 표현하면은 정말 헷갈려가지고 그림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 기간.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만 보면 되겠죠. 한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보시면 이 종전주택이 있고요. 매매계약 체결해서 계약금까지 지급된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 고시일이 되고 그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는 이때가 취득일이지만 요 조건, 선행 조건이 만족한다면 이 잔금 지급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처분해도 조정대상 지정 전 주택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요 말인 겁니다.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멸실주택과 일시적 이주택 관계.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내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이 관처일 이후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지구에 신규 주택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일시적 이주택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 이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 매각, 증여, 멸실해야 된다. 이 경우 종전주택이 관처인 당시 해당 사업구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신규 주택에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는 관처일 이후 사업구역에서 대체율 취득하여 이사하였지만 사업의 장기화로 일시적 이주택 내 멸시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이것도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 얘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그냥 관처일로 하겠습니다. 관처인. 관철 이후에 사업구역 내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멸실되지 않은 상태고요. 네, 사업지구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면 3년 내에 이 사업구역 내 종전주택이 매각되거나 증여되거나 멸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만약 관철 이후에 종전주택 근데 거주는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종전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주택을 취득했는데 3년 내 신규주택으로 이주했을 때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요 내용인 것입니다. 한편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의 종전주택을 소유한 주택에서 재개발 관처의 이후 멸시 예정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이 종전주택을 일시적 이 기간 내에 처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분양권이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유상 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닌 원시 취득이므로 소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2.8%가 적용이 된다. 요거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고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조합원 입주권에 기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소유 주택수와는 무관하게 여기 많은 주택이 있어도 원시 취득세 2.8% 적용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시득 2주택 주권과 취득 적용 시 1세 차이가 있는지. 이 양도세 비과세랑 취득세 1시득 2주택 차이는 양도세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후에 취득한 이후 뭐 2년 거주하고 3년 내 이렇게 양도해야지 비과세인데 요거 취득세는 그런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징. 만약에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만약에 이런 기간 내에 뭐 처분하지 못하거나 하면은 결격사유 생기면 뭐 추징하겠다. 중과세율로 추징한다. 그 내용인 거고요. 근데 법인의 주택 및 유상 취득 및 중과세.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이제 개인을 보기 때문에 뭐 법인 부분은 뭐 그렇게 깊게 파고들진 않겠습니다. 그 법인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면 무조건 12%입니다. 12%. 그래서 여기서 법인이란 국제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합니다. 법인이 주택 유상거래를 취득하더라도 중과제주택을 취득하는 건 중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중과제외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제외주택과 요건은 동일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조정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뭐 이제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2%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시가 표준액이란 주택 공시가격을 말하며 주택 공시가격이 당연히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3억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3억, 뭐 이것만 3억이 아니라 전체를 기준으로. 한편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뭐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중요하게 볼 게 수중자 소유주택 수는 상관없고 증여자 기준으로 주택 소유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면 중과대상 제외하지만 만약에 다주택자면 중과대상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얘기가 있죠. 오피스텔 뭐 입주권 분양권 똑같이 주택세 포함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 등이 원래 유상취득 시에는 중과제 주택의 무상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유상취득 때는 1억 원 이하가 이제 주택세 포함되지 않지만 무상취득 중과에는 요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신경 써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A주택은 5억, B주택은 9천만 원을 소유한 부모가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각각 증여 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A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 B주택을 증여하는 3.5%를 적용한다.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이제 부모가 조정 대상 지역에 이렇게 공시가격 5억 9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얘한테 이거 주면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3억 초과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바로 중과세 적용되고 여기는 3억 미만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증여세 일반세율 3.5% 적용됩니다. 그래서 증여취득 중과세 적용 시 판단할 때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 포함하고
중과세 주택수 산정 방법은 유상거래에 해당되므로 증여 취득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된다. 이 고급 주택은 4배 중과세면 4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로직만 아시면 되는데 만약 신축하지 않습니까? 신축은 아까 예전에 뭐 말씀드렸을 때 원시취득 2.8% 거기에 중과세율 곱하기 4 해서 10.8이 되는 거고요. 유사한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다. 일단은 뭐 고급 주택이니까 무조건 최고세율 3% 여기에 중과세 2% 곱하기 4 해서 11% 이렇게 적용되고 그리고 뭐 중과세율이 적용된 상태에서 또 추가로 적용되면은 이렇게 16%, 20%까지 올라간다. 세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고급 주택의 범위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뭐 보시면 됩니다. 일단 3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